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오늘 이번 주 고민과 추천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3시부터 5시까지는 우리 유튜브에 종종 등장하고 있던 유나가 3시부터 5시까지 자리를 좀 지켜줄 예정입니다. 사실 저기 있어요, 여기. 저기에 지금 제 이야기 듣고 있어. 바쁜 척 하고 있는데, 아무튼 3시부터 5시까지 유나가 지키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올라가도 5시가 넘을 것 같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튼, 오늘 그렇다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이번 주 고민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잠이 너무 많고 자꾸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적어놓고 가셨는데, 이분의 정신을 반짝 들게 할, 정신을 차릴 만한 책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조금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책이라서 어떤 고민과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잠이 너무 많고 게을러진다라고 하길래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책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왜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면요. 작가님이 직접 지금의 세상에 오셔서 이 책을 저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좀 애정이 갔던 책이고 사실 그런 작가님이나 출판사분들이랑 저랑 만나면서 나누는 이야기들,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제가 책을 설명할 때나 추천을 할 때 더욱더 그 이야기가 풍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작가님이 오신 만큼 제가 애정을 담아서 열심히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사심이 가득 들어간 책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책을 또 좋아해요. 지금의 세상에는 조금 낯선 책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이런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이에요. 밥벌이의 미래. 잠이 너무 많고 게으르신 분에게 밥벌이의 미래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진호라는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 책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좀, 이 일러스트레이션? 뭐죠? 유나님? 일러스트레이션?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네. 아무튼 이게 너무 예뻐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네. 맨날 왜 이렇게 혼자 찍었는데 물어볼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밥벌이에 위해 표지도 참 좋네요. 로봇 손이 인간들을 버리는 듯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듯한 게 요즘 걱정이죠. 4차 산업혁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 4차 산업혁명이 바꿀 삶과 산업의 풍경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세상에서. 근데 이게 어떻게 삶과 산업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뒤에 보면 기술은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인가 디스토피아로 변모시킬 것인가 딱 반걸음만 앞서 나가서 치밀하게 미래를 그려보자. 망상에 가까운 낙관주의도 쓸데없는 기술 포비아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된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기술 진보에 대한 정교한 스케치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과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를 생동감 있게 예측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딱 반걸음만 앞서 나가서 치밀하게 미래를 그려보자라고 적혀 있던 것처럼 이걸 조금 읽고 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미래들을 그려보게 돼요. 사실 이 책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정말 재밌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조금 더 좋았던 게 있고 사실은 걱정만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4차 산업혁명 AI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다가올 미래와 발전들을 미리 공부를 한다면 그 안에서의 또 새로운 것들, 저의 새로운 자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영화 히든 피겨스가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이 책을 보시고 히든 피겨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히든 피겨스를 보셔도 좋고, 히든 피겨스 내용이 나사에서 일을 하는 여성 흑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거든요. 근데 그 세 명의 여성 중에서 한 명이 전산원이었어요. 그 두 명이 전산원이긴 한데, 한 명이 전산원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IBM 슈퍼컴퓨터 IBM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나사에. 그러면 전산원들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걱정을 하고 뭐 아니면 우린 어차피 잘릴 거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몰래 IBM에 있는 곳에 가서 그 IBM을 막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훗날에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그 IBM을 다루고 관리해 줄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변모해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게 단순히 우리가 뭐 AI다, 우리 인간들의 일자리가 뺏길 것이다, 내가 잉여인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하게끔 잘 만들어놨고 재미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도 꼭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몇 구절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가님은요, 이진호 작가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시고요. 전공의 한계에서 벗어난 르네상스적 인간을 꿈꾸며 철학과 역사에 관심을 유지했다.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홍대 앞을 기웃거리며 음악을 공부하기도 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실험물리를 전공하며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 관한 글을 써왔다. 뭐 지은 책들이 물리 오디세이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과학이 우리의 현실에 작동하는 원리를 풀어내고 기술이 사회에 선택받는 원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데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학을 인문학도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근데 그 과학이 굉장히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많이 끼칠 때도 있고 그래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근데 여기서 과학이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만 풀어낸다면 그 이야기만 들으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에 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과학과 인문학이 합쳐져 있는 이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몇 구절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차례를 먼저 볼게요. 불쑥 찾아온 4차 산업혁명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들 들은 이야기들, 4차 산업혁명이나 사물인터넷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가 아니라 이 발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미래를 그려보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불쑥 찾아온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로봇 강아지의 대화가 가능한 인공지능을 얻는다. 로봇 강아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 로봇 강아지가 대화까지 가능한 인공지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넣는다고 상상해보자. 집에 돌아오면 강아지가 웃으면서 말을 건다. 주인의 성격에 따라 집집마다 다른 성격의 인공지능 애완동물이 존재한다. 어떤 집 강아지는 경어를 사용하고 어떤 집 강아지는 반말로 까분다. 강아지는 학습을 통해 주인이 원하는 바로 그 어투로 말을 건다.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다. 실제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는 2015년 감정 인식 기술을 갖춘 로봇 페퍼를 200만 원 정도에 내놓았다. 이 로봇은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정도지만 앞으로 대화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수많은 페퍼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점점 더 인공지능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제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로봇 강아지가 말을 걸고. 근데 굳이 지금 강아지처럼 계속해서 챙겨줘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로봇 강아지가 있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서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로봇 페퍼.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내놓은 로봇 페퍼라는 친구는 실제로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다닐 때 일본에 출장을 갈 때 2015년에 나왔다 했죠. 제가 2015년에 그 회사를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 출장을 매년 한 3번씩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매년 발전된 페퍼를 만날 수 있었고 공항에도 페퍼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 그 음식점 앞에 페퍼가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있거든요. 주문을 하라고 막 말을 걸어요. 주문을 하시고 들어오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페퍼가 그 페퍼의 눈으로 사람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미는 있었는데 사실 저는 좀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페퍼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페퍼 안녕인데 곤니치와 이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를 가만히 쳐다봐요. 그 크다란 눈은 그 검정 색깔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이야기를 거는데 순간 이 친구가 나를 뭔가 읽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발전이 일본에서는 분명히 많이 되고 있고, 이런 점원들보다는 페퍼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문을 받고 뭐 이런 시스템을 지금 원활하게, 원활까지는 아니겠지만 잘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페퍼도 많이 받고. 그래서 사실 진짜 여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먼 이야기가 아닌 거죠.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자율주행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흥미로웠었어요. 근데 또 재미있었던 것이 그러나 사람들은 역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이 시기상조가 아닌지 의문을 던진다. 사고가 난 셔틀버스에 탑승해 있던 한 승객의 말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인식을 잘 대변한다. 여기에서 무슨 사례가 나왔냐면 그 자율주행 버스, 셔틀버스랑 일반 화물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었대요. 근데 그 사고가 난 게 자율주행 버스는 멈췄대요.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근데 화물차 운전자가 그 상황을 인지 못하고 이제 부딪혀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자율주행 차는 멈췄지만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자율주행 버스가 사실 자율주행이 아니라 인간이 조종했다라면 그 상황을 보고 뒤로 후진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탄 사람의 인터뷰였어요. 버스 안에 운전자가 있었다면 후진해서 사고를 피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한 상황 대처 능력이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이 완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율주행이니 인공지능에 대한 찬반도 많고 이게 정말 시기상조가 맞느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걱정들이 많긴 하겠지만 지금부터 책에서 다룰 내용은 각각의 기술들이 왜 저런 관계도를 갖는지 알아보는 일이다. 때로는 기술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때로는 기술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 앞에 그림을 살짝 머리에 담아두고 책을 읽다 보면 앞서 간단히 언급한 각 기술 이야기들의 의미를 자연스레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단순히 그 기술이 발전할 것이다라는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사회적인 환경과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들은 어디까지 발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율주행이 되면 그 운전을 하는 시간마저도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이 일어났을 때는 뭐 음주운전의 상황도 없을 거고 더 안전할 것이다라는 좋은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은 해볼 법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안 좋고 그게 상황 자율주행이 되면 인간의 윤리가 어떻게 되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 있지만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장점들도 공부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예전에 기차가 개발되기 시작할 때 그런 얘기 했었대요. 속도가 빠르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면 인간의 장기가 뒤틀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대요. 인간의 몸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걱정.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면 항상 두려워하는 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TV가 개발됐을 때도 그랬고. 또 보면 인공지능 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인공지능 의사가 서울의 모 병원에 들어와 있죠. 거기서도 찬반이 많고 의사계에서도 이야기가 많다라고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매우 당연한 얘기부터 해야 할 듯 싶다. 의사는 기계가 못하는 일에 더욱 치중해야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 중에 으뜸은 환자를 인간으로서 대하여 더욱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다. 이는 절대로 기계가 대신할 수 없다. 의사가 잘해야만 한다. 의사는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운 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 받아들일 일과 노력해야 할 일을 구분지어주고 설득도 해야 된다. 마음 약한 환자가 오든 논리적인 질문이 많은 환자가 오든 그들의 편한 마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 기술이 개발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로봇에 대체될 수 있는 일들이라면 인간들은 어떤 것들을 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훗날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고 내가 살 날들은 점점 길어지는데 내가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저희 지금의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경제 주체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술에게 속절없이 약자로 밀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언제나 주체적이다. 기술을 앞세운 다른 인간들이 기술 뒤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술이 어떤 속도로 의료 산업을 바꿀지 예측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은데 결국 기술 도입의 주체는 사회 구성원이다. 신기술이 주는 이익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될 때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변화에 따르는 비용보다 이득이 더 큰 경우 움직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기술 도입의 주체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거죠. 기술이 발전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게 현실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인간들의 결정에 따른 몫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우버가 안 되잖아요. 우버가 안 되고 다른 나라는 되지만 그런 것처럼 사회 구성원이 거기에 대한 준비와 합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조금 더 방지하는 것보다 너무 막는 것보다는 어떻게 그 사회를 또 잘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도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 밥벌이의 미래라는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알찬데 너무 어렵지만은 않아서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잠이 너무 많고 자꾸 게을러지는 분에게 우리 밥벌이의 미래, 당신의 밥벌이의 미래는 괜찮으신지 추천을 조금 드리고 싶네요. 이번 주에 추천책은 이진호 작가님의 밥벌이의 미래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해드린 책은 지금의 세상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책방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 3시부터 5시까지는 우리 저기 앉아있는 유나가 지켜줄 거고요. 전 5시부터 또 뵐게요. 지금의 세상에서 봬요. 안녕.